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드영 문법 제4장 형용사편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형용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성질,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나 수량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문법적인 구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형용사라는 것은 원급이나 비교급, 형용사의 최상급 이런 것 등이 있어서 비교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영어 문법에서 나오는 형용사의 주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하나씩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에서 형용사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처음에 한정적이라는 그 용법은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문에서 한번 볼까요? 대개 그 예문에 보면 We will wish him good health and long life. 자, 이런 예문에서 보듯이 good health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거 구조적으로 갖고 있죠. 이런 것 good 같은 거 형용사가 되겠고요. long life 당연히 이러한 수직 구조가 있어서 앞에 있는 long은 형용사가 됩니다. 또 반대로 명사 뒤에서 꾸미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Brazil is a country famous for coffee. 여기에서는요, 유명하다, 커피로 유명한 나라라 이렇게 나올 때는 명사 country를 꾸미는 이 famous가 또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형용사라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영어 문법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형용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뒤에 명사 같은 것이 나온다 이런 구조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drunken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runken driver 뭐 이런 거 있어요. 음주 운전하는 사람은 영어로 drunken driver 그죠? 뭐 이런 구조죠. 그 다음에 뭐 한정적으로 미어, 단지, very, very라는 것은 형용사일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main, 그 다음에 자료나 재료를 나타내는 golden이나 wooden,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용사의 주된 모습들입니다. 기타, only라든가 outer 등등 여러 가지 형용사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문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he has a wooden house in the country. wooden house, 그죠? 수직 구조를 명사로서 수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나무로 된 집이죠. 이렇게 재료 같은 거 나타내는 것, 대표적인 형용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술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죠. 서술적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 그죠? 설명하거나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he grass is green. 그죠?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the sky is blue. 또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형용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서술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You must keep your teeth clean. 오형식인데요. 여러분의 이가 그죠? 깨끗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목적격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법에서는 서술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특히 주의할 것 몇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은 대개 수식 구조가 아니고요. 대개 그렇게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만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개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그러한 서술적인 그러한 용법에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arrive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이런 거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안 되는 구조예요. 이런 거 주의합니다. asleep, 그죠? 그래서 asleep 이런 건 다 서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aby, 그죠? 또 baby is asleep 뭐 이렇게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타 ashamed, afraid, alone, awake 이런 것들, alike 이런 것들은 뒤에 동사 뒤에서 되게 설명하는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worth 가치가 있는 content 만족하는 fond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서술적인 형용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The painting was alive with vivid hues. 그죠? 그 그림은 생생한 색채로 생기가 넘쳤다, 살아있다. 이렇게 동사 뒤에서 서술적으로만 문법적으로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교해 주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서술적이지 않고 한정적인 구조에서는 arrive라고 쓰지 않고요. living이라고 씁니다. 그거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형용사라도 한정적이냐 또는 서술적이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그 독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니까 잘 봐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certain 같은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렇게 쓰이면요. 어떤 이런 뜻이에요. A certain lady. 반면에 동사 뒤에 나오는 서술적인 것은 it is certain, 무엇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가 성공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certain은 서술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present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present가 한정적이면은 수식하는 구조죠. 현재의 왕, the present king 이렇게 되겠지만 동사 뒤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I was not present at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하다는 의미로 바뀝니다. 또 late 하나 더 볼까요? late news 이렇게 한정적이면요. 늦은 또는 최근에 이런 여기서는 최근이라는 뜻이죠. 최근의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동사 뒤에서 나오면요. I will be late at the office tomorrow. 동사 뒤에서 늦은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형용사 용법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참 많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형용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휘 문제로서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을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imagination, 상상이란 뜻에서 나오는 imaginative 이런 거 있어요. 상상이 풍부한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또 imaginary는 가상적인 이렇게 같은 형용사 같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주의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respect라는 게 존경이라는 의미인데 respectable 그러면요. 존경할 만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고요. respectful 그러면 존경하는 또는 정중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respective 그러면 제각각 이런 의미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이거 어휘 문제로서도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industry를 예를 들어 볼게요. industrious는 근면하다는 뜻인데요. industrial 그러면 산업이라는 뜻으로 바뀌죠. 그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succeed 볼게요. successful, 성공적인 건데요. successive로 바뀌면 계속적인, 이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또 economy, 시험에 자주 나와요. economical 그러면 경제적인, 절약한다는 의미를 좀 포함하죠. economic 그러면 경제에 관한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자, 기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쭉 밑에 나오는데
또 하나 볼게요. consider 예를 들어 볼게요. considerable 상당히 많다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considerate 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상대에게 동정한다, 사려 깊다, 동정심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타 또 credible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credible 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데 credulous 하면 속기 쉬운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자, 이러한 그 어휘에 나오는 중요한 그 단어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에 관련돼서 중요한 단어 문제 또는 어휘 문제로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타 주의해야 할 형용사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price에 관련돼서 합리적인 가격, 적절하고 저렴한 가격. 또 조기 은퇴 이렇게 연결되는 말들을 좀 보세요. early retirement, 조기 은퇴. 자, 믿을 만한 정보, reliable source 연결해 보고요. 또 속도가 빠를 때 rapid rate 이런 형용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이 something 같은 또는 anything 또는 body로 끝나는 이런 말들은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그죠? cold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cold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입니다. 다음 all이나 every 뒤에서 명사가 나오는 구조 중에서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전미사 IBLE 또는 뭐죠? ABLE 같은 거 나올 때 되게 구조적으로 뒤에서 나옵니다. 예문을 보면 he employed all means possible 또는 all means available 이런 거예요. 모든 수단인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또 하나 볼게요. They wanted to get everything possible. 그죠? every 명사 나오고 뒤에 형용사 IBL이 나오죠. 이런 구조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봅니다. 그죠? 가능한 모든 것들 뭐 이런 것이 되게 뒤에서 꾸미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수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문법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사 중에서 수사라는 게 이제 수적인 얘기인데요. 대개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hundred, thousand 이런 거 또는 dozen score. 이 dozen은 원래 12를 의미하는 단어죠. 참고를 하시고요. 숫자의 개념으로 참고로 많이 나오고요. score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은 자 뒤에 어떠한 그 명사가 나올 때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먼저 자 hundred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죠. 명사가 나올 때는 단수로 쓴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영어로 200 people이에요. 여기 s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수많은 수백 명의 또는 수천 명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of와 함께 같이 씁니다. 자, hundreds of 수백 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books 수천 권의 책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명사 뒤에서 s 없이 쓰인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서수서 볼게요. 서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건데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사실이죠. He was the second man.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Who arrived at the meeting. 회의에 도착했던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관사 더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전부터 서수사 기본적인 거 많이
공부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 서수사는 반드시 체크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나가고요. 뭐 특히 스펠링 부분, 9 같은 건 ninth가 돼요. 이자 없죠. 또 12는 12, F로 바뀌면서 TH죠. 뭐 이런 식으로 20는 20, Y는 I로 바뀌고 ES, 뭐 당연하지만 20th, 그 다음에 이제 21부터 20, 다음에 21s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수사가 바뀝니다. 다음은 배수사. 배수사는 무엇의 몇 배, 몇 배란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몇 가지 주의할 단어. 2배 하면 twice라고도 합니다. 3배는 thrice라고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5배면 times란 말 붙여 몇 배, 5 times 5배, 5번 이렇게 5 times 5배. 자, 주요하게 보면 This is 5 times. 되게 이제 이렇게 5배라고 표현하고요. 단위적인 말은 as 사이에 형용사 붙이면 돼요. as long as that. 그것의 길이의 5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명사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the length of 이런 식으로 the 명사 of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이것이 저것의 5배 길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다음에 분수 읽는 법, 이거 중요한데 학생들이 되게 숫자 읽는 법이 약한데요. 되게 분수 읽는 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분수가 있으면요,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죠. 몇 분의 몇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은 기수, 1, 2, 3 이런 걸 기수로 하려고요. 분모는 서수, first, second 이런 것처럼 읽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요것이 그 복수로 나타날 때는요. 여기에다가 s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먼저 3분의 2를 예를 볼게요. 그러면 3분의 2니까 2, 2, 이제 third로 바뀌어서 s, 이 복수니까 s예요. 2 thirds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분의 3은 어떻게 읽을까요? 예를 들면 4분의 3은 어떻게 읽을까요? 앞에는 3죠. 3,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네 번째가 false잖아요. 여기에 앞에가 복수면 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3, fourth. 그 다음에 이제 뭐 1로 끝나는 3분의 1 같은 경우는 1 third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2분의 1 같은 경우는 half라는 단어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half로 또는 1 half 이렇게 써도 되고요. 4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말로 표현하면 quarter란 말을 가끔 씁니다. a quarter. 그 다음에 4분의 3은 아까 얘기했죠. 다음에 부정수량 형용사로 들어갑니다. 부정수량 형용사, 특정한 어떠한 표현이나 양을 표시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데 부정이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죠. 부정수량 형용사, 여러 가지 숫자적인 또 양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되게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수식어로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게 숫자적인 개념은 셀 수 있다. 복수가 가능하죠. 양적인 것은 되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단수로 표시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대비되는 게 few와 little이에요. few는 숫자적으로 봅니다. 거의 없는 이란 뜻인데 few 같은 경우는 숫자적인 거고 little은 양적인 거죠. 또 대표적인 게 many나 much 같은 경우인데 many는 숫자적인 거고 much는 양적인 것입니다. 이런 건 두 가지 이렇게 대비되는 말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w와 a few 같은 게 있는데 먼저 few 아까 셀 수 있는 경우인데요. few, a few. 되게 거의 없다. a few 할 때는 조금 있는 이런 뜻이고요. not a few는 많다는 의미로 바뀌고요. many. only a few는 소수, very few, 조금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 few 같은 경우, a few students attended meeting. 몇몇 학생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있다는 뜻이고요. few는 거의 없다. 약간 부정적인 뜻입니다. Few students failed in the examination. 학생 중에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Not a few. Not a few는 아까 many 뜻이에요. 자, 상당히 많다는 의미가 돼요. Not a few people denied the fact.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또 only a few는 very few나 but few 같은 표현과 비슷한데요. 조금 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Very few have seen it. Very few have seen it. 또는 only a few have seen it. 그거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양적인 표현에 little. little은 약간의 긍정적인 조금이라는 뜻이고요. little은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부정적인 뜻이고요. a little은 긍정적인 약간 있다는 뜻입니다. not a little은 많이 있다. much의 의미고요. little better than은 뭐뭐와 마찬가지, 다름없는, 그죠? 또는 뭐뭐와 마찬가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영어적인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의 의미 구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요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표현 중에 like so many,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뭐 이런 영어적인 표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그만큼의 요 so many는 앞에 있는 3 years를 의미하는 것처럼 쓰이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3주처럼 지나갔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3 years went by like so many weeks. 그러면 여기처럼 3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그만큼의 주, 즉 3주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영어로 표시합니다. 다음 much 부분 볼게요. much, as much, not so much as, not so much A as B 이런 구문까지 보겠습니다. much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셀 수 없는 양적인 표현이고요. 전체적으로 단수로 받습니다. much 한번 보겠습니다. I didn't have much difficulty in finding her house. 그녀의 집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much 다음에 difficulty 명사형으로 꾸며집니다. 단수형이고요. 다음 as much는 같은 양입니다. Eat as much as you want. 원하는 그만큼의 양을 먹으면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not so much as가 붙어서 나올 때는 뭐뭐조차도 아니다. 뭐뭐조차도 못한다. not 2분의 의미인데요. I couldn't 또는 I could not 이렇게 되겠죠. I couldn't so much as 또는 I could not so much as say a word at that time. 그 당시 한마디 말도 그 당시 한마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건데요. not so much 다음에 분리되어 있는 구조예요. not so much A as B 이러면요. A라기보다는 B다. 영어로 이런 표현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영어로 풀어보면 그죠? 영어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 B rather than A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예문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John is not so much a friend as a brother. John은 not so much A 그죠? 친구라기보다는 as 그죠? 형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형용사라는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쓰이는 것이지만 영어 문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영어 문장 속에서 형용사를 잘 구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